늘 가던 대포집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인 아줌마는 국가대표 축구 중계를 보면서 화가 난 듯 싶다. 아니 대체 경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길래 이 모양이야? 저 심판은 대체 왜 저래? 글쎄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성질나서 진짜. 늘 가던 대포집 아줌마는 화가 잔뜩 났다. TV를 틀어놓고 국가대항전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판정으로 인하여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난 듯하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내 또 아니 중국 사람들은 원래 저런데? 내가 정말 짜장면도 안 하고 탕수육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는 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가는 통에 아주 그냥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축구 좀 보면서 응원 좀 할라 했더니 아주 기름을 붓네 부어. 그렇게 아줌마는 혼자서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사실 이 집은 내가 찾는 단골집이기도 하다. 우선 허파볶음이 정말 맛있고 아줌마가 너무나도 한결같이 편안하게 잘해주시는 통에 어느덧 단골이 된 지 10년이 넘어간다. 그런 아줌마와 함께 나도 혼자 혼술을 하며 축구 경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이내 또 한마디 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경기도 제대로 안 풀리고 그냥 문 닫고 오늘 영업은 그만해야겠네 정말. 난 그 한마디에 그럼 저도 이만 가겠다고 하니 그래도 같이 응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기다려보라며 우선 셔터 좀 내린단다. 그렇게 하여 난 얼떨결에 그 아줌마랑 단둘이 가게 안에 갇히게 되었다. 내가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자 아줌마는 나에게 왜 순진한 척 하냐며 10년 동안 바뀐 애인만 3명인 거 누가 모를 줄 아냐면서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왜 싫냐며 얼마나 좋냐면서 이렇게 단둘이 오붓하게 소주도 마시고 축구 경기 응원도 하니까 참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지금 이 모습이 꼭 옛날에 자기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이 우리 가게 10년 단골인 삼촌이니까 말할 수 있는 얘기라며 얘기를 해주시는데 때가 아마 아줌마가 대포집을 처음 시작할 때라고 말하면서 88 올림픽이 시작되던 1988년이라고 말한다. 아줌마는 먹고 살 길이 마땅치 않아서 30이 넘은 나이에 곧장 대포집을 운영했고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바리 코트를 입은 멋진 남자 손님 한 명이 아줌마네 가게로 쓱 들어왔다고 한다. 아줌마는 그 손님을 보면서 다른 손님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고 그 남자를 손님 이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사실 그 손님은 그날 애인에게 실연을 당했고 아줌마 가게로 혼자 술을 마시러 온 거였는데 마침 그때 TV에선 88 올림픽을 하고 있었고 현정화 양영자 콤비가 중국을 상대로 접전을 펼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술을 마시며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모두가 올림픽을 보러 집에 일찍 들어간 건지 아줌마 가게엔 그 바바리 코트 남자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줌마는 그 남자를 의식했다. 잠시 후 한국이 여자 복식 탁구에서 금메달을 따자 아줌마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그 남자 손님도 그때만큼은 기분이 좋았던 건지 생판 처음 보는 대포집 아줌마를 얼싸 안았고 둘은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며 함께 소리를 질렀다. 순간 아줌마는 남자 손님과 안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모른 척하며 뿌리치려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아줌마에게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아줌마는 그 남자의 뺨을 때리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 남자는 아줌마를 그윽하게 바라봤다. 그때였다. 아줌마는 뭔가에 홀린 듯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급기야 올림픽 방송이 나오는 TV 소리와 함께 그렇게 그 가게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었지만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면 자기가 뭐가 되겠냐며 그냥 알아서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나랑 함께 있으니 그때 그 바바리 코트를 입었던 그 양반이 생각난다면서 그 뒤로 그 양반이 아줌마 가게에 몇 번 왔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말했고 그 후로는 안 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줌마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마음 안 주고 상처 따위도 받지 않으려고 다짐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아줌마는 쭉 대포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다고 해서 난 아줌마에게 그럼 아줌마는 다른 남자 더 안 만나봤냐고 물었다. 아줌마가 그렇다고 하길래 난 뭔지 모르게 장난 섞인 농담이 하고 싶어서 그럼 다른 남자가 지금 만나자면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남자가 어딨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호기심에 난 어떠냐고 물었다. 아줌마가 날 툭 치며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반은 농담이었지만 반은 진담이었다. 그래서 다시 아줌마에게 나를 어필하며 사실 10년 동안 이 가게 오면서 아줌마를 많이 봐왔지만 오늘이 가장 예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줌마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한 듯 나에게 눈을 한번 흘리시더니 기다리라며 맥주 더 가지고 온다고 한다. 맥주를 가지러 간다던 아줌마는 가게 불을 껐다. 그리고 그 대포집 안에서 그렇다. 아줌마는 30년 전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나로 인하여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아줌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시간은 새벽 3시가 되었다. 난 왠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만 가본다고 말했다. 아줌마가 갑자기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말없이 가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난 하는 수 없이 아침까지 그 가게에 더 있었다. 솔직히 이런 장사한다고 하면 기가 세고 억척같이 보일 테지만 아줌마의 마음 한켠엔 아직도 여성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듯하다. 그런데 걱정이다. 10년 동안 이 집을 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아줌마와 축구 중계를 보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모든 게 낯설기만 하다. 그리고 이 아줌마를 다음에 어떻게 볼런지. 그때였다. 아줌마가 나에게 나지막하게 고맙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게 대뜸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실 이 장사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며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길래 이제는 나이가 들으셔서 못하시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아줌마가 뒤이어 하는 말이 자기가 암에 걸렸단다. 난 순간 놀라 정말이냐고 물었다.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같이 밤을 보냈다고 옮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해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한다고 하는 아줌마. 사실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게 억울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TV라도 보면서 잡생각을 안 하려고 한 건데 한국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안 좋았다며 오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건 예전에 그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여자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여자로 봐줘서 고맙다며 10년 동안 여기 온 단골 손님 중에 가장 내가 젠틀했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짠했다. 그리고 이렇게 아줌마와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먹먹했다. 이런저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을 정도로 서슴없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내가 찾은 단골집 이 아줌마. 소주 한 잔이 그리울 때나 허파볶음이 그리울 때나 언제나 찾았던 이 집이었는데 이렇게 아줌마도 가게를 접는구나 하니 무언가 아쉽기도 하고 아줌마가 안쓰럽게 다가왔다. 난 아줌마를 좀 더 가까이 따스하면서도 포근하게 안아주었다. 아까와는 다르게 아줌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부디 아줌마가 그래도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